안녕하세요. 의사사람 언니 문예슬 원장입니다. 저는 11년차 성형외과 전문의이고요. 각종 안티에이징 시술, 안티에이징 수술, 눈성형 등을 하고 있으면서 5년차 워킹맘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제가 사실 상담을 하고 저도 해보니까 딱 결정적으로 진짜 시술이나 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컴플렉스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거를 너무 충동적으로 무계획한 시술을 하시면 그 시술 실패하고 만회하려고 또 다른 시술을 계획하고 이렇게 좀 악순환이 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예방해드리기 위해서 외모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 외모에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좀 사진이랑 사연을 받아보고 적절한 아웃라인을 제가 세워주는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과 첫 번째 사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언니 진짜 눈물 나서 글을 씁니다. 저 올해 36이고 대기업 대리인데요. 어제 진짜 개빡치고 현타 오는 일이 있었대요.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싸가지 오는 후배가 있는데요. 그 후배가 점심시간에 제 자리로 슬쩍 오더니 대리님 혹시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이러더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닌데? 나 10시간 자고 출근했는데? 이랬더니 눈밑이 너무 어두우셔서 요즘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와서 주식 폭락하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러고 가더래요. 제가 화장실을 뛰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조명 밑에서 보니까 눈 밑에 이제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그 밑으로 그늘이 시커멓게 져 있었대요. 그 이제 유튜브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검색을 해보니까 20대 애들 이제 붓기 브이로그 뭐 며칠차 이거밖에 없으셔가지고 좀 정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30 중반이 넘은 사람이 해도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되게 후기가 많아요. 눈밑이 패여서 해골이 될까봐 무서운데 솔직하게 좀 진단을 해달라 이렇게 사연이 왔어요. 일단 저도 30 넘어서 했어요. 30 넘어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싸가지 없는 후배 새끼 사갈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흘려들으세요. 제가 성형외과에서 이 컨텐츠랑 상관없이 항상 느끼는 건데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부위를 이렇게 누가 지적을 하면 흘려들을 수 있는데 제가 평소에 신경 썼던 걸 누가 이렇게 탁 집으면 되게 상처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 또 많이 해요. 초등학교 입학시키거나 첫인상이 중요한 모임에 나갈 때 이럴 때 많이 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상견례 전에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엄마 외모 지적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울면서 상담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례는 똑같은 사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눈밑이 좀 심하긴 하시네요. 좀 많이 도드라지시긴 해요. 요즘은 조금 한 20대 때 이미 병원에 오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조금 많이 참으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더 나이가 들면 우리가 피부도 절개하고 피부의 늘어짐도 더 나이 들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피부를 절개해서 피부 잘라주는 하안검 성형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절개를 안 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피부 절개 없이 하는 결막으로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 그럼 지금 사연자분이 다크서클도 좀 있으신데 눈밑질을 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저랑 다른 원장님이랑 책도 쓰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이 다크서클이 혈관성, 색소성이 있고 눈밑 지방이 불룩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피부에 문제가 있고 피부보다 안쪽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아마 피부에 착색도 좀 있고 피부 워낙 얇으셔가지고 이제 혈관 비침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이 눈가가 유독 좀 어둡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눈 주위 피부는 되게 예민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피부 색깔을 뭐 드라마틱하게 바꾼다거나 뭐 혈관 비침을 없앤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되는 건데 사연자분은 눈밑 지방이랑 안와랑 그 다음에 앞광대 꺼짐도 보이시거든요.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고요. 눈 밑에 이 불룩한 지방을 밑에 눈물 고랑에 잘 펼쳐서 재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올록볼록한 거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올록볼록한 단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그림자 지는 부분이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그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의 핵심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눈밑 지방에 이제 불룩해서 그림자 지는 부분만을 우리가 페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연자분도 얼굴에 이제 등고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눈밑 지방이 볼록한 부분이랑 앞광대의 볼록한 부분이랑 여기가 은근히 이 같은 높이까지는 페임 부분의 넓이가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결국은 눈밑 지방을 다 끌어내려서 채워야 되는데 동양인의 얼굴 구조상 보통은 앞광대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 페임 부분이 넓어요. 이 눈밑 지방만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리면 눈밑이 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눈밑 지방 재배치
하고 퀭해졌다, 눈밑이 패였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연자분도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셨어요. 눈밑 패여서 해골될까봐 무섭다고. 사연자분께서도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좀 해골될 가능성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 지방을 좀 뽑아서 악강대를 같이 채워주고 눈밑 지방에도 지방 이식을 하면서 하면 우리가 그리고 요즘 이제 중안면부가 동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5년 는 어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30대 중반부터는 좀 웰 에이징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는 예뻐지는 것보다는 우아해지는 거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간 이런 피부 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눈가 피부는 얇은데 이제 볼 피부 이런 데는 약간 두꺼워 보이시거든요. 모공이 좀 눈에 띄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주파 이런 걸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리프팅 시술을 하시는 분과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입장이 달라요. 어쨌든 리프팅 장비를 쭉 하면 우리가 안면 거상 수술까지 가는 시기를 이제 많이 늦출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술과 수술을 둘 다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저는 시술 되게 찬성파거든요. 30대 중반이면 이런 이제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 이런 게 이제 신경이 쓰이실 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못 느끼셨더라도 울세라 같은 초음파 장비나 울세라가 부담되시면 슈링크 같은 거 초음파 장비 좋은 거 많으니까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 이런 턱선 이런 데를 조금 관리를 틈틈이 해주시고 탄력을 관리를 해주시면 5년 정도는 훨씬 젊어 보이실 거고 얼굴이 좀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연자분은 제일 급한 건 눈밑 지방 재배치 플러스 이제 조금 더 동안 페이스를 만들려면 지방 이식 그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피부 톤 정리를 고주파 계열의 장비로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좀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예슬 언니 제발 제 얼굴 좀 살려주세요. 저 다음 달에 40대는 흔한 39 솔로 언니인데요. 나름 관리 열심히 하셨대요. 관리한다고 강남에 병원 가가지고 뭐 이벤트로 하는 필러, 실리프팅 이런 거 주기적으로 막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필러 하면 앞볼이 이제 빵빵해지니까 뭐 그걸로 동안인 줄 알고 지내고 계셨는데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좀 센스 없는 친구 한 분이 기본 카메라로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연자분 계정을 태그해서 인스타에 올리셨대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남들이 보는 제 진짜 얼굴이 나온 건데 볼에 넣은 필러는 아래로 축 처져서 입 옆에 무슨 심술보처럼 불독같이 매달려 있고 얼굴형은 울퉁불퉁한 조각 감자처럼 근데 표현이 너무 웃기시다. 다른 애들은 자연스럽게 곱게 늙어가는데 나만 혼자 과하게 시술 처발라서 흘러내리는 강남 성형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DM으로 당장 사진 내려달라고 친구한테도 부탁을 하고 집 와서 밤새 울었대요. 언니 저 채워넣는 시술 그만하고 싶은데 이미 넣은 필러를 다 녹이고 턱선 예전처럼 다시 쫙 올려붙일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 제일 1번 문제는 30대 후반이면 사실 옛날 같지 않다고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걸 자꾸 필러로 해결을 보려고 한 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라는 게 되게 3D적인 과정인데요. 우리 얼굴의 노화를 보통 생각하실 때 피부 탄력 감소만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 자꾸 늘어지면서 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얼굴은 안쪽에 이제 얼굴 뼈부터 피부까지 크게 5층이 있는데 제일 바깥에 피부층은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지는 거고 그 밑에 피하 지방층인데 사실 이것도 딥하게 들어가면 지방층도 2층이 있어요. 근데 2층 중에 좀 더 깊이 있는 층이 우리 얼굴의 볼륨을 담당을 하는데 얘네가 자꾸 꺼져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자꾸 빠지는데 위에 피부는 탄력이 이제 없어지고 이러니까 요 두 개 콜라보로 피부가 완전 흘러내리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제일 깊은 층 얼굴 뼈도 변해요. 계속 얼굴 윤곽이 계속 변해서 계속 이렇게 뒤로 후퇴하게 되는데 요거의 콜라보로 심부층의 볼륨은 계속 감소하고 상부층 제일 얕은 층 피부는 탄력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피부가 흘러내리는 게 이제 노화인데 그래서 이분은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걸 자꾸 안쪽에 볼륨을 빵빵하게 채워서 해결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강남 성형괴물 그 자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성계의 상징적인 게 이 빵빵한 얼굴이거든요. 우리가 눈, 코, 입 다 하고 다 해도 빵빵하지 않으면 그 성계 느낌은 절대 안 나요. 저도 다 했는데 성계 느낌 추천해드리기는 필러는 다 녹이고 우리가 일단은 피부 탄력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탄력을 강화시키고 좀 올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볼륨아이징을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볼륨아이징을 해놓고 탄력을 이렇게 하면 이 빵빵한 느낌이 나요. 항상 볼륨은 우리가 100을 타겟으로 했을 때 약간 모자라게 약간 아쉽다 약간 이렇게 한 8, 90점 정도를 넣어야 제일 예쁘고 자연스럽고 오래 가는데 볼륨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100 이상을 넣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리프팅 장비가 크게 이제 초음파랑 고주파가 있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울세라랑 써마즈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뭐 해야 되나요? 뭐 볼페인 걱정돼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아무리 얼굴에 살이 없어도 얼굴에 컨투어를 잡을 때는 초음파가 제일 좋아요. 일단은 다 녹이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울세라고 이제 여력이 안 되시면 슈링크도 괜찮고 초음파 장비로 일단 기본적인 라인을 좀 잡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 부린다면 이제 고주파 장비로 이제 모공이랑 이런 피부 자체의 탄력 강화를 시켜주시면 좋고 타이트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아이징을 하는데 볼륨도 사실 얼굴 전체에 이렇게 필러를 넣으실 거면 자가 지방이 훨씬 좋아요. 지방 이식은 우리가 해놓고 나면은 반영구적으로 그냥 내 얼굴에 계속 있는 거고 염증이나 뼈 침식 아니면 유가종 이런 부작용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지방 이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볼륨아이징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하게 하지 마세요. 원장님 그러면 필러 시술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제가 사실 요즘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는 케이스가 필러 부작용 케이스여가지고 지금 필러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코나 팔자나 한 부위만 채울 땐 필러가 낫고요. 사연자분은 지금 앞볼이랑 이런 데를 동안이 되고 싶어서 계속 필러를 채우셨던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좀 면적이 큰 곳에 다량의 필러를 주입하려면 차라리 지방이 낫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입술 필러도 좀 과하시구나. 입술도 필러 녹이세요. 그리고 다시 맞으세요. 그리고 필러도 우리가 하고 나서 또 맞을 때 한 군데 병원만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필러 남아있는데 또 필러 맞고 또 다른 필러 맞고 이러면 부작용 더 많이 생겨요. 이 입술 필러도 싹 녹이고 다시 하세요. 너무 과해요. 눈도 쌍꺼풀은 되게 예쁜데 눈 뜨는 힘이 약간 부족하시거든요. 쌍꺼풀 약간 낮추거나 비슷하게 있으면서 눈매 교정을 좀 해서 눈 뜨는 힘을 조금 또렷하게 해주시면 훨씬 좀 또렷하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두 번째 사연자분도 모공이 좀 눈에 띄거든요. 30대 중반 넘어서면 초음파 리프팅, 고주파 리프팅,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는 그냥 꾸준히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분도 그거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필러 일단 싹 다 녹이시고요. 동안이 되려고 필러를 맞으셨던 거잖아요. 일단 타이트닝 먼저 하세요. 타이트닝 울세라랑 타이트닝 초음파 리프팅이랑 고주파 리프팅 이런 걸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해서도 해결 안 되는 꺼짐은 지방 이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고주파로 약간 모공이랑 이런 거 좀 잡아주시고 스킨 부스터하고. 네, 세 번째 사연. 이거 제가 많이 봤던 사연인데 이런 비슷한 사연은 실제로 상담할 때도 많이 들었던 사연인데요. 42세 워킹맘 사연이신데요. 원장님이 글 올리신 거 보고 동갑내기 워킹맘으로서 새벽에 주저리 적어봅니다. 워킹맘을 이렇게 새벽에 해야 돼 이거를. 애 둘 키우면서 사업체 운영하느라 진짜 치열하게 살으셨대요. 근데 5살짜리 딸내미가 유치원에서 우리 엄마라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입 옆에다가 크레파스를 검은색 짝대기를 두 개 진하게 찍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엄마 화날 때 생기는 할머니 주름 이랬대요. 이제 팔자 주름이랑 이가 주름이 거울을 안 보니까 몰랐는데 이제 애들은 보이는 거죠. 애들 눈이 제일 정확하다더니 제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진짜 레이저 리프팅은 한 달도 안 가고 돈만 날리는데 애기 엄마들 모인 단톡 보니까 이 나이엔 안면거상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칼로 째는 수술이라서 제가 무서워 죽겠는데 머리 묶었을 때 뭐 귀 옆에 칼자국 흉터가 징그럽게 남을까봐 그것도 두렵고 수술했다가 얼굴 땡겨져서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어색해질까봐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저 진짜 수술해야 될 단계인가요? 근데 원래 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근데 턱선이랑 이런 데는 되게 좋으신데 팔자가 조금 도드라지시긴 하네요. 시간 없으시지만 보톡스는 좀 꾸준히 맞으시고요. 보톡스는 제가 레지던트 때 저희 은사님 맨날 얘기하셨는데 얼굴에 보약이에요. 너무 과하게 맞으면 얼굴 어색해진다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걱정들 많이들 하시는데 보톡스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일단 약물이 들어가면 해독제가 없어서 효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100% 효과가 없어지는 게 이제 최대 장점이자 단점인 약이에요. 너무 과하게 맞으면 그 효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긴 한데 과하게 맞았다 해도 우리가 이제 시간 지나면 100% 가역적이고 근데 이제 보톡스의 제일 좋은 점은 우리가 한번 맞았잖아요. 그동안에 여기에 이제 피부에 주름이 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최대 6개월 동안 주름이 가는 걸 딜레이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욕심부려서 너무 자주 맞으면 내성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텀은 두셔가지고 주름이 잘 지는 부분에 보톡스는 맞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사연자분 같은 케이스가 사실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케이스인데 턱선에는 뭐 울세라도 좋고 써마지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수술도 턱선이랑 목선 이런 데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턱선은 좋은데 팔자가 좀 도드라지세요. 이 중안면부가 제일 어려운데 중안면부 처짐이셔가지고 사연을 보고 뭘 추천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42세 정도시면 초기 노화니까 저희가 울세라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턱선 이런 데가 무너진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 친구분들한테 들으신 게 이 나이에는 안면거상술밖에 얘기가 없다고 들으셔가지고 원래는 이 나이에 울세라가 되게 잘 효과를 많이 보시는데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팔자가 진한 부분 이런 분들은 사실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팔자는 이제 울세라 같은 거 별로 효과 많이 못 보시고 이분은 사실 턱선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전체 거상을 하실 필요는 없고 관자놀이 쪽만 살짝 절개를 해서 중안면부 이렇게 리프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스층 좀 당겨 올리고 그다음에 피부 남는 만큼만 좀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팔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팔자가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끝에 3분의 1은 없어지고 중간에 3분의 1은 좀 좋아지고 흐려지고 위에 3분의 1은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자분께 추천해드리는 거는 우리 관자 쪽으로만 미니 리프팅해서 팔자 끝에랑 이제 중간까지는 조금 없애시고 남는 3분의 1은 필러로 간단하게 좀 채우시면 이분 되게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팔자만 없어지면 진짜 20대 같으실 것 같아요. 흉터는 우리가 이미 절개를 한 피부에 흉터를 없앨 순 없어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모든 수술적인 방법들이 흉터를 최소화하는 라인, 안 보이는 라인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성형외과 의사들의 존재의 이유니까 흉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관자놀이로 들어가서 미니 안면 거상술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워낙 팔자가 깊으셔서 팔자 다 해결은 안 되거든요. 수술을 하고 남는 팔자에는 살짝 필러 시술 추천해드립니다. 미간 주름도 많이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톡스 6개월마다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 3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사연은 되게 흔하게 접하시는 사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성형외과의 문턱이 되게 높잖아요. 심리적인 문턱이.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는 못 오시고 그냥 집에서 주위에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힘들지 않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인스타랑 스레드로 이런 사연 계속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성형외과 병원이 너무 무섭다, 부담된다 이러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고민 상담 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사연을 골라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저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의사 사람 언니 예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